안녕하세요. 2020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4일차 사회를 맡은 임해중학교 교사 정민입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4일이 좀 길지 않나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강의를 듣다 보니 3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배움 중심 수업 실천 확산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수업 나눔 한마당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내 수업에서 고민했던 것들, 또 내 수업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의미 있고 흥이 나는 행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작년에 그 감흥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선생님들의 많은 댓글과 질문을 보며 우리 선생님들의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2020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은 원격, 등교, 병행, 프로젝트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블렌디드 환경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시행한 실천 사례를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4일간 하루에 3차시씩 총 12개 강연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경기 교사 온 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생방송으로 송출됩니다. 본 행사는 경기 교사 온 TV와 경기도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실행 연구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12분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눔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완성형의 수업을 멋지게 보여주는 발표의 자리라기보다는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공감을 하며 조금 더 나은 수업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딛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영어 선생님과 한 분의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임해중학교 이수아 선생님께서 다독을 위한 영어 독서 전략이라는 영어 토익 토론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수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중등 배움 중심 수업 나눔 한마당 다독을 위한 영어 독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임해중학교 교사 이수아입니다. 먼저 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께서 영어 독서 수업을 얼마나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많이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학교들이 영어 선생님들께서 영어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 역시 영어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영어 독서 전략과 관련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잠시 제가 봤던 옥스퍼드 미래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따라서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을 읽었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어떠한 직업, 47%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직업인데 그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떠한 직업이 사라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요. 사라질 직업의 1위가 번역가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역가였고요. 그나마 저희 교사는 살아남을 직업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외국어 교사인데요. 번역가가 사라질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로서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자리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인지 과연 왜 그럴까라고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AI 등장에 따라서 AI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에 있는 어떤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할 필요 없이 번역기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AI가 아직 완벽한 번역을 이루는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
미래에 살아갈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는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기사 글이었습니다. 칼 베네딕 페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성이나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은 미래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찾아 특화하는 것이 기계와의 전쟁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번역과 교사 혹은 번역과 예술가, 미술 작품 하는 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이런 부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교사라든지 어떤 예술가, 작가 이런 직업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감성, 감정을 가진 호소하는 요구하는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번역가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감수성이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의 고민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답은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책입니다. 아마 우리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인데요. 이 언어학자 역시 얘기하죠.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창의성을 돋보이고 감수성을 높이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찾은 답은 books, 바로 reading books라는 책을 통해서만 그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저 또한 독서 교육을 꾸준히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독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걸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독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 저희 교육과정 교육 목표 총론에도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라는 게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 총론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이기도 하고요. 영어과 교육 목표 역시 비슷합니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영어 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문화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시한 교육 목표에 충분히 아이들을 도달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독서 교육에 있어서 독서 수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힘을 가지고 더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서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꽤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독서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럼 어떤 독서 교육을 실시해 왔는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독서 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해서 했던 방법이요,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학교에 아마 각각 도서관이 있었을 텐데요. 도서관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그래, 아이들을 데려가면 45분 동안 아이들은 책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책에 심취해서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어떤 이상적인 머리를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선생님들 이미 답은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45분이라는 수업 중에요. 학생들이요. 내가 원하는 책을 읽기 위해서 고르는 시간이요. 20분에서 30분이 걸렸어요. 네. 읽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책을 고르는 데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어책이기 때문에요. 책 제목, 그리고 책의 앞면, 커버라고 얘기하죠. 컵의 앞뒷면을 보더라도요.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이 영어를 읽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슬픈 사실은요. 어떤 일부 학생들은요. 책을 선정하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책을 도서관에서 바로 뽑아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죠. 그리고 안 씁니다. 책을 읽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5분도 안 돼서요. 네,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우면서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책을 읽어보자. 조금만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도서관으로 매번 끌고 들어와서 수업을 또 하면 좋겠지만 또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방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도서관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활동들을 제가 계속 1년 동안 진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책을 직접 나와 함께 읽게 시키자. 무조건 어쨌든 내가 책을 정해주고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책 선정이 문제였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 어떤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림책을 가지고 해야 될까? 네,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제가 계속해서 중3 수업을 했기 때문에 중3이라는 기준으로 보시면요, 바로 이 책을 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냐 컬렉션이라고 해서 6권의 책이 지금 하나의 세트로 모여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처음에 선정했었을 때는 이 책이 전부 다 분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절판이 돼서 하나로 묶어 있는데요. 자, 이 책 하나, 첫 번째 있는 Let's Party. 파티를 하자라는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독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뭔가 어렵고 지루한 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주인공들이 딱 중학생들에 맞는 그 10대 아이들이었고요. 대화 내용, 그 책의 내용 자체도요. 아이들의 일상생활,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삶과 익숙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다음에도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그냥 읽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습지를 제작해서 뭐 단어라든지 옆에 보시면 뭐 Before You Read에서 그림을 가지고 게싱하는 활동, 마치 교과서처럼 나름대로 꾸며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책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Before You Reading Activity가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어떤 컴프레hen션, 이해 활동을 위한 이런 그림 활동도 하고요. 저와 함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활동들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또한 사실 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디스커션이었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키고 싶었었어요. 교과서에서, 저희 영어 교과서에서 four skills에서 4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피킹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어진 패턴을 주고 그 패턴을 반복하는 패턴 드릴링의 어떤 형태가 많이 보이고 아니면 해봤자 어떤 substitution drill이라고 하잖아요. 그 빈칸만 채워놓고 그걸 반복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스피킹이 위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아이들한테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은 너는 파티를 좋아하냐? 아니면 어떤 종류의 파티가 좋아? 비밀 파티 혹시 해본 적 있어? 그쵸. 비밀 파티라는 거 부모님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주어줌으로써 아이들 간의 어떤 책과 그들의 어떤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과 연계시키는 대화를 해보려고 질문을 제작을 했었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보시면 그거죠.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실제로 비밀 파티를 열어도 괜찮니?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 얘기했을 때 어떤 친구들의 관계성 때문에 노라는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친구들한테 노라고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 때때로. 근데 언제, 왜 그게 힘들까라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고민도 또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네,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different points of view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뭔가 아이들이 토익 토론을 진행을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럴 수도 있어 서로 동의하지 않았을 때 뭔가 디스커스해서 결론도 또 이끌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세 번째 책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데요. 요거는 사실 아마 영어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영어 원장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바로 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책을 가지고 영시로 수업한 연수를 들었습니다. 근데 연수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제가 책을 읽고 뒤에 After Activity에서 그 그림 메이킹 그 이야기 만화 그린 거 활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좋아해요. 언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나 상당히 교육적이잖아요. 쉐이 포엠이라는 시를 네, 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시를 실질적으로 그룹 액티비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만들어냈어요. 어떠세요? 되게 잘했죠? 네. 아이들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상당히 퀄리티 높은 이러한 영시를 써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 이상한 앨리스 책을 아신다라고 한다면요. 이 그림 자체가 쉐이 포임이라는 것만을 가르치고서는 이 그림이 안 나올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쉐이 포임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긴 했지만 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책의 어떤 내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내가 가장 어떤 좋아한다라든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아이들이 전부 다 담아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책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Alice Adventures in Wonderland 원작 자체가요.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해결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마 제가 이렇게 따로 뽑아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운이 좋았던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책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 각색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번역본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꼭 굳이 원전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다양한 책들을 통해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음으로써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요.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함은 결국에는 제가 어려운 지문을 들이대고 같이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정말 좋았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영화였어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했던 거는요. 1학기 말부터 2학기 초반까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교과서 수업과 그 시작과 끝에 어떻게 보면 경계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수업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읽고 중간에 시험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활동지도 주고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아이들의 개별 피드백을 주다 보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는 사실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이랬었을 때 이 영화를 들어주니까 아이들 자체도 내가 읽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화에 대한 몰입도도 높았었고 아이들이 즐겁게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경 지식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시를 쓴다라는 것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인데요. 창의성만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아이들과 책도 읽고요. 다음처럼 뭔가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그 결과물들을 역시 수행평가로도 적용을 하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릴 거는요. 온라인 클래스 월드와이드예요. 그림 보시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저희 임해중학교는요.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학교입니다. 네, 꽤 상당히 10년, 11년 정도 이렇게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외와 만날 수 있는 교류도 많았고요. 이러한 어떠한 기회도
또 사실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University of New England UNE 대학이라고 호주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호주의 영문과 교수님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시겠다. 혹시 그런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제안을 주셨어요.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충분히 자질이 가능합니다. 라고 네,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됐어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야, 중학생들을 데리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수업 시간도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시험도 있기 때문에요, 8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 등교하기 이전에 미리 와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방법은 2, 3학년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 3학년 아이들은 풀시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국제교류반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유학기였고 뭔가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또 국제교류반에 왔다라는 건 그래도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우수할 뿐더러 외국 문화에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 2개 반, 대만 반, 뉴질랜드 반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갖고 조를 편성해주고 의무적으로 4대 비극 중 그림책 첫 페이지를 보고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책을 한 권씩 골라라 라고 해서 조별로 동일한 책들을 아이들이 골라 책을 읽게 시켰습니다. 물론 번역본도 사서 함께 같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과 또 교수님한테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그 등장인물의 관계라든지 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조별로 PPT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고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PPT 모습이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만든 PPT입니다. 상당히 우수하죠. 근데 사실 이게 혼자라고 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항상 이런 어려운 텍스트를 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뿌듯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회입니다. 저희가 뭔가 계속해서 영어라는 외국어를 아이들한테 수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교과서적인 영어라기보다도 뭔가 흥미 요소, 재미 요소 또 주겠다라고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베이스는 똑같아요. 책이었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으면 대회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대회는 그러면 일부를 위한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네. 말은 재미를 위한 대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교생이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의 유형도 다양하게 했어요. 조금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렇게 좀 가벼운 활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좀 영어 실력이 그래도 된다, 나름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첫 번째가 서머리. 요약하는 대회도 진행을 했고요. 활동도 할 수도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북커버.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의 책의 북커버를 가지고 나만의 아이디어로 새롭게 이렇게 북커버를 만드는 활동도 진행을 했고요. 항상 많이 진행했던 거예요. 만화책 만드는 거, 카툰 스트립 만드는 거, 요거는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또 상당수의 아이들이 요 카툰 스트립스를 만드는 대회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베이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안 합니다. 디베이트는 합니다. 디베이트 대회는 하는데요. 책과 연결해서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건 뭐냐면 레미제라블의 책을 읽고 장발장의 도둑질은 개인적 일탈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토론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영어 원서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해도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배경 지식이 충분한 내용의 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디베이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와, 중학생들이 이 정도의 디베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네, 깜짝 놀라는 결과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 책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또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베이트가 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앞서 나가 있는 아이들의 어떤 잔치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전체가 아이들이 공감하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디베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2년 전부터는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바꿔서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네, 디베이트를, 토론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선생님들한테 아마 익숙한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리딩 프로그램입니다. 본교는 리딩 게이트라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남시는요, 이 리딩 게이트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에서 꽤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거의 한 9년, 10년? 제 기억에는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사용하게 해줬는데요. 처음에 이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이 딱 들어왔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수행평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책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책을 읽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에 퀘스천 문제도 있어요. 제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 하면요. 포인트도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포인트를 몇 점에서 몇 포인트는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거는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과 연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돈을 주고요. 내 아이디와 비번을 줍니다. 그리고 내 거를 대신 해줘. 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 프로그램만을 보고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부분을,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글을 손으로 직접 쓰게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이 또 너무나 많은 책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아서 학기당 아이들이 요 리딩 로그를 5개를 작성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인쇄해서 학기별로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직접 쓰게 했어요. 그러면 만화도 만들고요. 서머리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광고도 만들고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든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혹은 추천하는 글도 써보게 하고요. 마인드맵도 만들고 어떤 무비 시나리오도 만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요약하는 활동이라든지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과 진행을 하였고요. 네, 하였습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영어과 교육과정에 독서를 포함시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절대 버리지 않고 네, 이렇게 영어 독서 논술이라는 이름으로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작년과 기존과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4단이에요. 4차실의 4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 3시간은 교과서 수업을 하고요. 1시간은 1년 동안 온전히 영어 독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독서를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독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교육과정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했었을 때 뭐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처럼요. 한 달, 2달 정도면 백신이 나오고 약이 나와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안 끝났죠. 네, 근데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끝나고 이제 내려왔죠. 3월 달 저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3월 11일이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세요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과 선생님들이 올리신 거 보니까 많은 학습 자료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어과 입장에서는요. 네, 좋았어요. 이미 저희는 영어 리딩 게이트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것만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존에
아이들은 재학생을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고요. 신입생도 아이디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리딩 다이어리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잘 끌어오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요, 책 두 종류를, 두 권의 책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과 같은 동일한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또 네임자,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이 네임자에서 주인공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내용과도 맞기 때문에 정서와도 맞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실제로 수업을 제작해서 교사 자체 제작 영상을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학습지를 완성하고 지금 보듯이 저희는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 및 질문방에다가 아이들이 결과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제가 뭐 피드백을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교사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프린트 지금 아이들 결과물도 지금 전부 다 아이들이 쓴 건데요. 뭐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든지 서머리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접목시켜서 글을 풀어나간다든지 혹은 뭐 예상을 한다, 퀘스천을 통해서 이야기를 미리 추측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사실 전략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았죠. 이게 전략이라는 걸요. 근데 아마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문제에 따라서 그냥 아이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전략이지만 전략 모른 채 그냥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책을 읽고 진행을 했고요. 뭐 이야기 시퀀싱하는 활동도 했고요. 두 번째 역시 또 다른 책 라이브레리 라이언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역시 아이들이 이렇게 글도 써서 올리고요. 옆에 이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았던 점은 그거였어요. 책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한번 책을 읽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풀 스토리를 갖다가 제가 계속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일부 학생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학생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멋진 또 원어민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책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물도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아이들 학습지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옆에 학습지 보시면 퀘스천이 있고요. 동영상 시청 두 번째 퀘스천이 보이는데요. 등교 수업, 일부는 등교 수업이었고요. 일부는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지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책의 앞표지, 네, 앞면, front end paper, 뒤쪽에 the back end paper 그 내용을 가지고 게싱하는 활동도 역시 계속 진행을 했고요. 등교 수업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신데요. 질문이 6개밖에 안 돼요. 45분 동안 과연 뭐 수업을 했겠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드디어 아이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책 내용을 나눔에 포커스를 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7개네요. 네, 7개밖에 안 되는 작은 질문이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영상을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작성한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컴퓨터에 올려서 아이들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나눔도 하고요. 피드백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교과서보다 확실히 책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온화하고 조금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교사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2학기까지 진행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뭔가 조금 더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건요, 어떤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영어 독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원활한 외국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성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수업을 합니다라는 어떠한 내용으로 소개하는 이런 글을 봤는데요. 딱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학교 현장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1단계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COVID-19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학기 때도 에라 할 수 없다. 또다시 그냥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이번에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빠듯한데요. 그래서 지금 수업 디자인은요. 그냥 전략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나름대로 단계에 맞춰서 모든 요소가 빠지지 않았는지는 점검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마찬가지로 흥미, 관심, 의사소통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 수업에 있어서 독서 전략을 소개하고요. 독서 전략에 적합한 어떤 학습 방법들도 아이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또한 뭔가 서로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소개한 내용을 듣고 이 책 재밌겠다라는 어떤 호기심을 사실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읽었지만 저 친구 이런 내용을 했는데 꽤 괜찮겠는데 나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어떤 호기심을 주기 위한 거였고요. 당연히 평가도 올해는 지필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저희 학교는 환경은 충분히 구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진에 보시겠지만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인 도서관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필요한 자료들도 들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구축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소개시켜주면 지금 1부터 4까지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전략이 더 있습니다. 근데 4번째 전략까지가 지금 저희 현재 수업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번째 전략, 6번째 전략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 전략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기본 개념, 그리고 개념을 학습했으며 과제를 위한 도서를 선정해야 돼요. 제가 정해준 게 아니고요. 너희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략에 적합한 도서를 아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고 과제를 완성하고 과제방에 탑재해야 되는 이런 활동인 거고요. 당연히 또 저희도 이제 좀 늦게 이제 줌수업이 들어오면서 조금 수업의 변화도 바뀌게 되는데요. 연결하기 2번째 기술을 할 때도 온라인 수업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줌 수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줌 수업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줌 수업을 통해서 독서 전략에 대해서 점검, 나눔 활동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개인별 책을 가지고 독서 전략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도 했고요. 등교 수업이 왔었을 땐 실제로 역시 이미 책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책들을 또 본인들이 읽고 찾아와서 이렇게 활동도 하게 됐고요. 스토리 윌도 작성을 했고요. 자, 요 그림은 지금 저희 본교 교실의 모습이에요. 저희 학교 규모가 좀 큽니다. 29개 학급이고요. 2개 학년이 등교한다라고 하더라도요.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복식 건물인 한 건물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책상에서도 보시겠지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토론 수업은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았던 건요. 바로 이 줌 수업이었어요. 줌 수업에 바로 아시죠? 소모임 방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내 아이들한테 토익 토론을 진행하려고 내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그림알도 아까 사실은 책 표지 앞쪽 페이퍼, 프론트 앤 페이퍼 갖고 했던 추론 활동들 다시 한번 아이들이 연습하면서 2번째 행간 의미까지 파악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추론하기 연습을 했고요. 당연히 텍스트를 주어주고 그림 텍스트를 주어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주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모임 방을 열어서 소그룹을 형성을 해서 아이들과 스몰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소회의실을 열다 보니까 얼굴을 숨던 아이들도요. 서로 우리 얼굴 보여주자. 몇 명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음소거 해제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하나 가장 장점은 뭐였냐면요.
그 얼굴 숨기기 좋아하는, 부끄러워하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요, 소그룹할 때 같이 넣어줬어요. 같이 넣어줬는데 숨던 아이들이요. 제가 들어가서 봐, 우리 여학생들밖에 없잖아. 아무도 없어. 선생님하고 우리 여학생 4명밖에 없거든. 친구들밖에 없거든. 이제 얼굴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카메라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줌 수업을 통해서 영어 수업에 지금 현재 본교사정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 나눔을 조금 더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네, 인프런스도 현재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실시할, 네, 시험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도 빠르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평가를 실시했고요. 요거는 1학년인데요. 1학년도 첫 번째는 그냥 1학년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와 관계된 수행평가도 실시를 했는데요. 빈칸인 것들은 전부 다 평가가 이미 치러졌는데 아직 채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작품을 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휴먼스라는 영국 드라마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 영국 드라마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로봇에게 대체되고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것 같은 로라에게 인공지능 아니타가 말합니다. 제가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전 기억을 잊지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우울해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지도 않죠. 저는 더 빠르고 강하며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인간의 유능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로서도 인간다운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몽민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외국어는 교과여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책 구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책 한 권을 시간에 걸쳐서 활동하셨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책은 아마 책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문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상당한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1학기에 2번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은 아닌데 오히려 문학 작품을 했을 때는 제가 일부 단락을 가지고 수업을 했음에도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고요.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책의 난이도에 따라서 몇 차시인지 수업이 정해지는 건지 저희가 먼저 수업 시수를 정하고 책을 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LYC님께서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시기에 영어를 틀어주는 것이 수업과 연계된다는 게 기존과 차별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당 시수는 몇 시간인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당 시수가 영어가 4시간이에요. 4시간인데 3시간은 교과서 수업을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1시간을 온전히 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2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3분이 더 계시고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 영어과 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하고 3학년을 걸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영어과 부장님께서 부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떤가요? 라고 하면 부장님이요. 아, 좋네요.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관리를 해주신 분이 우리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이시네요. 그다음에 이채윤님께서 한글책도 보고 영어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유목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가르쳤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고요. 같이 했죠. 네, 쉽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했고요. 물론 하다 보면 그 문장 구조 자체가 교육 과정에 벗어난 문장 구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책은 교과서 텍스트라는 거는 교육과정의 구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문장을 만들지만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브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뭔가 정제된 문장만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장 구조다라고 뭔가 억지로 알려고 아이들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인희님께서 영어 독서를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도전하고 실천하는 선생님이 멋지시다고 남기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토의 토론을 하면서 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7시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 그다음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7시 50분에 3차 시 중국어 강의를 시작합니다. 7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